한국이 SLBM 발사를 성공하면서 주변국들이 모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양궁의 민족을 건들면 큰일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급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찍힌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더 이상 한국을 군사력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 언론들도 집중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어느 정도길래 다들 난리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15일 충남 태안하능 종합시험장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비롯한 세 종의 미사일 전력을 공개했습니다. SLBM만 언론이 집중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숨은 무기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행사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이날 낮 12시 34분과 39분쯤 평안남도 양덕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이날 ADD가 공개한 전력은 SLBM,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3종입니다. ADD는 또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발사체 연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을 각각 완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LBM은 지난달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 한창호함에서 수중 발사대 계획한 사거리를 비행한 뒤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고 ADD는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소식통은 SLBM은 안흥 종합시험장 앞바다에서 발사됐고 제주도 서쪽 5km 부근에 탄착해 약 400km를 날았다며 우리 영해 안에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사거리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전략무기로 꼽히는 SLBM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인도 등 6개국만 잠수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극성 1호와 3호 등 북한의 SLBM은 잠수함이 아닌 수중바지선에서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조나 수중바지선에서 여러 번 시험했고 지난 2일 잠수함에서 SLBM을 사출하는 등 단계적으로 성능을 검증했다며 본격적인 발사는 이날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LBM에는 다른 6개국과는 달리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를 달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362사업단 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우리도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스텔스 설계로 만들어져 적의 레이더에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또 정밀 항법 유도 기술을 이용해 목표를 정확히 때릴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핵심 무장이 될 예정입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기존 순항미사일의 최고 속도가 음속을 넘지 않지만 이 미사일은 마하 2에서 3으로 날아갑니다. 정부 소식통은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항공모함 킬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판 반접근 지역 거부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뜻인데요. A2AD는 중국이 해상으로 접근하는 미국을 격퇴한다는 전략입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2톤 이상으로 키워 파괴력을 늘린 현무포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지하 벙커의 적지 휘부를 노릴 수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연고체 추진기관은 지난 5월 한 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된 뒤 7월 연소 시험을 했습니다.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단인데 이론상 장거리 미사일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공개한 무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응징, 보복할 능력을 갖췄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재래식이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전략무기라고 말했습니다. 홍규덕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한국형 전략무기는 핵을 보유한 주변국의 우위를 일부라도 상쇄할 수 있다며 동물에 비유하자면 고슴도치의 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일본 언론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본인들은 개발하지 못한 무기를 한국이 개발하자 질투 섞인 비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 단계부터 한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던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발사 성공 소식을 전하며 다양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7번째로 SLBM 보유국의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했지만 한국보다 먼저 개발에 착수한 북한은 이미 SLBM 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조하며 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SLBM 발사 정보를 미리 확보해 먼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추측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과 달리 북한이 공개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일본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과잉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SLBM 개발 소식에 그동안 조롱에 가까운 논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자체 개발한 SLBM 시험 발사에 수차례 실패했고 현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독자적인 개발을 포기한 상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일본을 도발하기를 꿈꾸는 한국이다. 원래 SLBM은 핵미사일 발사대를 바다에 숨기기 위한 것이므로 북한에 대해선 필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력으로 위협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지. 도대체 왜 한국에 SLBM이 필요한가? SLBM이라는 건 당연히 잠수함으로 다가가서 발사하는 거니까. 한국에서 봤을 때 바다를 사이에 둔 나라를 꼽는다면 일본, 중국, 대만인데 SLBM이 의미를 갖는 것은 어디서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SLBM 보유국들은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한국은 또한 핵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을 향한 야심이 드러나고 있군요. 이웃나라가 개발 경쟁하고 있는 중일본만이 개발도상국다운 개발이나 생각으로는 말이 되지 않겠지요. 국방도 생각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일본 국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세금 낭비나 하고 있으니 한국 언론은 최근 통과된 언론통제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거야.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SLBM 발사 후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어요. 국토가 좁은 나라라면 수도를 일격하면 대혼란에 빠져 반격할 여유는 없을 것이다. 먼저 건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설마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느낌은 아닐 테고 타국이 무기 개발하는 것은 자유. 물론 일본이 개발하는 것도 자유일 것입니다. 방위력과 함께 공격력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한국의 SLBM 발사는 북한의 억지력보다는 일본에 대한 대항심과 위압의 의미가 더 클 수 있다. 설마 일본 정부는 이것이 대북 SLBM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이는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대일본 전략정책의 하나. 한국의 의도가 평화롭게 흐리지 않기를 바란다. 외교에서 일본이 꺾이지 않는 이상 군사력에서 일본의 양보를 강요하는 목적일 것이다. 일본 언론은 대북 억제력 같은 말을 늘어놓는다. 한국은 적국이다. 일본의 도발 혹은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겠죠. 일본은 바다 건너에서 흘러들어올 난민 대책의 준비가 급선무네요. 대북에 그게 필요해. 항공모함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군사비가 남았나? 솔직히 남한이나 북한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둘 다 똑같이 전혀 신용도 믿음도 없습니다. 일본도 대량 살상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나 남쪽의 미사일이나 일본에서라면 도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신무기 개발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